러시아가 긴급으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로 사들였던 중국산 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규모가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주요 외신들이 이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산 무기로 우크라와 전쟁을 하다가 최근 미국이 지원한 우크라군 최신 무기에 연달아 대참패했는데, 이 러시아는 미국의 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의 최첨단 무기밖에 없다며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수입을 요청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러시아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이 엄청난 선택을 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믿기지 않는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산 무기를 쓰다가 연이은 대참사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거의 모든 무기를 수입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도 여전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u-27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했고, 중국 덕분에 러시아 경제는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중국의 군사 기술이 러시아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반대로 러시아가 중국산 무기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와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중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탱크부터 전투기, 심지어 소총까지 모두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핵심 군사기지 곳곳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탄약이 폭발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때문에 엄청난 군사적 손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러시아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산 타이어를 장착한 러시아군의 탱크,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군은 군 차량에 미쉐린 XZL 타이어를 쓰는데, 이 러시아군은 중국이 이를 모방해 만든 저품질의 황해 YS-20 타이어를 썼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탱크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중국 온라인몰 알리바바에서 미쉐린 XZL 타이어는 50개 세트에 36,000달러, 약 4,560만원에 판매되지만, 이 중국산 황해 YS-20 타이어의 경우 같은 수량에도 170분의 1 수준인 208달러, 26만 3,500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 중국산을 썼다가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의 탱크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순식간에 파괴됐고,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복판에 전시되며 우크라이나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대한 승리 표시로 녹슬고 파괴된 전차들을 시내 한 광장에 내놓아 시민들이 구경하도록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전 발발 초기 러시아 탱크들은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5마일 떨어진 오볼론스키 등지에서 목격됐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이 매복 공격을 가한 키이우 동부 브로바리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이후 패퇴했고, 녹슨 탱크와 장갑차들은 이제 키이우 중앙 세인트 미카엘스 광장에서 시민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고철덩어리가 된 러시아 탱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일부는 탱크 위에 올라가 포탑 등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새로 개발한 첨단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지원하자 러시아군 기지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군들을 막기 급급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미국이 보내준 M270 MLRS, 이 멀티 런치 로켓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엄청난 사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 덕분인데, 당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M270이 들어왔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다연장 로켓포는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대 위에 한꺼번에 12발의 227mm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을 얹은 무기입니다. 사거리가 무려 300km에 달하는 ATA-CMS 전술 탄도미사일도 자유자재로 쏠 수 있죠.
자체 레이더를 달고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 표적을 타격하는 ATACMS 미사일은 다연장 로켓포에 장착되면 공포의 무기로 변합니다. 땅에 고정된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지대지 미사일은 표적 타격에 원천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차량에 실려 언제 어디든 유연하게 표적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전략화한 MLRS는 미국이 준 8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단 8대의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9일 2014년부터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의 노보페도리우카의 러시아 공군기지가 정체불명의 폭발물에 의해 전투기 9대가 전파되고 다수의 항공기가 파손됐으며 활주로의 3분의 2 이상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MLRS의 신출개몰한 성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6-7월 대공세로 러시아군이 완전 장악한 루안스크주 후방의 병참기지, 다수의 도네츠크주 내륙 군사기지들을 정밀 타격해 러시아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사이에 위치한 남부 최대 도시 헤르손의 수력발전소 위 교량도 타격을 받아 러시아군은 현재 크림반도를 통한 군수물자 보급은커녕 병력 이동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결코 많지 않은 수량의 미국산 첨단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의 전황과 형세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월 말 미국에 의해 전해진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의 사거리가 80km에 불과해 러시아군 후방 핵심 군사기지 타격이 불가능했던 상황에 MLRS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군사물자와 무기, 병력 보충이 끊겨버린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에 대한 추가 공세를 완전히 중단한 뒤 어떠한 적극적 군사작전도 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방 언론들은 전면전에서 서방산 첨단 무기의 위력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중국의 낡은 재래식 전력을 단 몇 번의 공격으로도 초토화할 수 있는 데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중국산 무기를 썼다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작전이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화가 난 푸틴이 중국산 무기를 모두 폐기해버린 뒤에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도배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를 위해 푸틴은 모든 군사 채널들을 전부 동원해 극비리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런데 한국의 예상 못한 중대 결단에 러시아는 더 큰 위기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로 한국이 러시아의 무기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한 푸틴은 한국의 원래 가격의 2배, 최대 3배까지도 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대신 러시아와 싸우려는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대신 최첨단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보내며 러시아를 대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조지아 때문인데요. 조지아는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나라로 실제로 14년 전에도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 8일 러시아군이 전차 및 야전포 등의 지상부대를 진군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으로 조지아군 400명 이상이 전사, 2000명에 육박하는 부상, 심지어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이 사망하는 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오늘 조지아 북부 자치주 나모세티아에서 러시아가 친러 세력끼리 주민 투표를 실시하게 만들어 러시아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지아가 강력히 반발하자 러시아군을 조지아로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공포를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지아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들여와 러시아군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 킬러로 알려진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하면 러시아군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결정인데요.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아르마디니 노비네에 따르면 조지아 정부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긴급히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첨무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로 미국의 MLRS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첨무는 이동식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로 구성됐으며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 발사대는 239mm 유도탄, 227mm 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첨무에 사용되는 차륜형 차체는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며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화생방 및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발사대는 자체 로켓 포탄 재장전 기능과 자동 유압 시스템을 채택했는데요. 이런 발사대 덕분에 천무는 수분 안에 재장전 및 사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천무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K9과 심지어 KF-21 전투기마저 수입하고 싶다며 분담금을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신 자신들을 껴달라며 기술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